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의 때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참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닝 쇼크가 매우 주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지금은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내렸다고 해서 매수할 시기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매수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 이걸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메모리 수급 분석의 쟁점은 기술 혁신, 즉 가속되는 기술 혁신이 이번 년에 지금 기술 혁신은 여전히 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메모리 공급 증가의 주된 요인이 아닌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메가 단위로 공급하던 것을 지금은 기가 단위로 더 싸게 더 많이 메모리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메모리 수요 증가는 공급 증가 속도보다 현재는 매우 느리다는 겁니다. 가령 노트북, 휴대폰에 필요한 메모리 수요는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즉 신규 수요는 거의 대부분 정체되어 있고 기껏해야 교체 수요가 주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노트북, 휴대폰의 총 수요가 정체되는 것에 더해서 개별 노트북이나 휴대폰의 메모리 용량도 더 이상 늘기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이유는 통신 분야 기술 혁신이 더 이상 물리적인 메모리 증가가 아니라 크라우딩 기술 등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를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메모리 수요도 있었지만은 이것도 데이터 센터 초기와 달리 지금부터는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 초기와 PC 초기 보급 상황을 가령 지금 한번 돌아본다면 PC 수요도 강력했고요. 각 PC에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도 폭증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거의 제곱의 법칙으로 폭증하던 그런 시대, 그건 이제 다 끝났고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없다는 겁니다. 휴대폰도 유사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초기에는 휴대폰 수요 그 자체가 폭증했을 뿐만 아니라 각 휴대폰에 필요한 메모리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지금은 모두 정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대 수요는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가령 5G나 AI나 자율주행 등에서 새로운 메모리 수요 폭증을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는 찔끔 증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노트북 초기 시절 또 휴대폰 초기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메모리 총 수요량은 훨씬 큰데 기술 혁신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는 공급보다는 매우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집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메모리 가격 현물 시장, 이게 지금 폭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재고 자산이 폭증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하락을 했고 이를 반영해서 이제 주가도 하락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어떤 경로를 그릴 것인가 이겁니다. 이게 더 악화될 것인지 아니면 개선될 건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반도체 주식을 사야 하는가? 그건 당연히 현재 이 구조 조정이 끝나는 시점, 다시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매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데 과연 그때가 언제인가? 이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업종 불황에 대해서 지금 주요 선수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는 1등, 2등, 3등 정도만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등 외에는 지금 이 불황 시장에 적응을 해서 무조건 살아남는 그걸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1등, 2등, 3등이겠죠. 일단 마이크론은 불황 대책으로는 단기 감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3등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지금 사상 최대 규모로 1,000억 불 정도를
20년간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그 마이크론의 투자는 현재의 반도체 불황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치입법, IRA법 이런 게 대응해서 지금 그 마이크론은 이번 불황을 포함해서 앞으로 장차 근본적으로 공급망 재편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기뻐서 자기 덕이라고 해서 하면서 지금 그 마이크론 공장에 방문한다는 기사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감산 결정에 더해서 예정된 투자도 지금 축소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지금 인위적 감산은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운명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 말을 가장 중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위적 감산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원가 경쟁력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불황 상황을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경쟁자들 도태시켜버리고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호기 아닌가 이겁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이 생존 전쟁에서 반도체 세계 대전에서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전쟁 비용을 최소화해서 살아남는 것, 그래서 이동 자료를 더 확고히 하는 것, 이게 아마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공급 초과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현물 가격 하락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제 장기 계약 가격 갱신할 때도 그대로 하락해서 다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즉 장기 계약 가격도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 하락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이닉스는 이 경영 상황은 더 악화돼서 결국 상당 기간 적자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같은 값이면 삼성 반도체를 선호하겠죠. 이것을 동과 삼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이 하락하고 불황 시기에도 시장 지배력을 더 끌어올릴 그런 방향으로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 전자를 지금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수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더 끌어올린다는 말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물량을 더 많이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제품의 수량 증가보다는 그러나 가격 하락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문 매출 감소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낸드 시장, 저쪽 가격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연구원이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해서 지금 하이닉스가 덩치만 딱 일단 키워놓은 상태인데, 이게 아직 완전 정비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수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받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적자 전환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 상황으로 내년에 예정했던 투자 계획까지 축소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의 목표는 2등 자리 더 확실히 굳히자, 여기에 이제 목표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적자 전환 가능성 지금 매우 높다. 그래서 4분기 지나서 1분기 이후 상당 기간 적자 행진 가능성 열어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주가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의 반토막 4만 원대, 즉 팬데믹보다 더 낮은 가격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유는 말이죠, 내년 이후에도 반도체 불황이 지속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경기 후퇴는 지속될 것이고요. 저는 경기가 침체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가령 중공 같으면 침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공 경제는.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은 저는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퇴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도체 이제 산업에서는 지금 가장 큰 어떤 그 변수가 미국의 반도체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중공 공격을 지금 더 지금 광범위하게 전 산업 분야로 지금 가시되고 있다. 그 시작이 바로 반도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을 일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잘라내겠다는 그 과정이니까 당연히 중공으로 가는 반도체 수요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중공 이외의 곳에서 대체 공급망 구축하는 그 과정은 시차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중공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공의 내수가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공으로 가는 그 반도체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지금 다우 같으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이니까 어느덧 다우는 베어마켓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나스닥은 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31% 이상 폭락 상태에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시장은 여전히 베어마켓이다. 곰대가 우글우글거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 나스닥 평균보다 더 폭락한 거의 뭐 마이너스 40% 수준. 평균이 저 정도니까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예? 미국의 우량 반도체 종목 중에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큼 하락했고요. 즉 시장 평균만큼 하락했고 하이닉스는 더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이제 과거처럼 그 생존을 걱정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일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하는, 관찰해야 하는, 계속 분석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부터 잘 하면은 장차 삼성중공업 시가총액이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능가할 수도 있다. 예, 이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이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문제는 4등 하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일단은 가장 큰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의 메모리 업체들도 매우 힘들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구경거리는 중공의 신생 메모리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예? 얘네들이 대량 학살 당할 수 있겠죠. 시장 논리를 그대로 관철시켜버리면은 뭐 대량 얘들부터 중공 메모리 기업들부터 이제 대량 학살 당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원가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서요. 이번 반도체 전쟁 기회에 그냥 몇 군데 쓸어버리고 시장 지배력 더 강화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 호황기에 다시 역대급 이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최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불황이 지나고 나면은 버티던 기업들 상당수가 이제 죽어버릴 테니까 살아남을 그래서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호황이 오는 것이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 경쟁을 삼성전자가 가장 즐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취약한 곳이 바로 중공의 신생 반도체 업체들인데 지금 기술, 부품, 장비 다 막힌 상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초반에 한번 봤는데 지금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수입을 할 수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중공산 메모리를 이제 수입을 했는데 러시아 수출 물량의 한 40%가 지금 불락 났다는 뉴스 아닙니까? 쓰지도 못할 쓰레기를 이제 팔았다는 뜻인데 중공에게는 수출 금액 이상을 지금 손해배상 클레임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공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죽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이 어차피 중공 쟤네들은 공산주의식 회계를 할 거니까 적자는 공산당이 지금 메꿔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단기에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공 반도체 기업이 만약에 망해버리면은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은 메모리 투자 자금 모조리 날리는 것이 될 것이고 반도체 굴기는 신기루가 되는 것이고 결국 중공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노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만약 계속 반도체 분야에 돈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기 때문에 중공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지금 극에 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공 내부의 경제적 모순을 폭발시키는 그 계기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공이 망가지는데 반도체가 일조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즉 시진핑의 목줄은 바이든도 쥐고 있지만 이재용도 시진핑의 목줄을 지금 쥐고 있는 형국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 불황은 내년 이후에 계속되는데 언제 끝날 것인가. 일단 죽을 놈들이 다 죽어야 끝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공급이 팍 줄어들고요. 죽어야지 글로벌 공급이 팍 줄어들고, 그래서 덤핑 물량도 사라지고요. 공급망 재편도 어느 정도 좀 그 틀이 갖추어져서 차익금 리스크에서 많이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그 후보되는 그런 국가들에는 신규 투자가 일어날 테니까 그 분야의 PC나 휴대폰 수요가 한번 폭발을 해주고, 또 새로운 거대 소비 상품이 나와야 합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를 과거처럼 한번 폭증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 IT 신제품이 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은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은 메모리 스팟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약 가격도 상승하고요. 이런 것이 확인되고 나서 반도체 주식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게 투자 정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록 좀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진입 시기는 아니지 않을까. 만약에 내일 월요일 날, 왜냐하면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대폭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지난 금요일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시장 평균보다 더 올랐죠. 이걸 이유로 만약에 월요일 날 내일 하이닉스가 좀 오른다면은 오히려 적절하게 처분하고 탈출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